오늘은 핵자기 공명 분광법의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NMR 분광기의 구성, 그리고 프로톤 NMR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화학적 이동도, 델타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MR 분광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NMR 분광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NMR 분광기에는 초전도 자석, 즉 자기장을 형성하는 초전도 자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톤 핵종,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핵종이 C13 또는 다른 불소인의 경우 프로브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 프로브가 연결되는 아래쪽 부분에 프로브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브 쪽에 라디오파를 펄스 형태로 공급을 해주는 컨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얻어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PC,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NMR 분광기에서 마그넷, 자석 부분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석 부분이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을 보게 되면 최외곽 쪽에 액체 질소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액체 헬륨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 헬륨이 있는 쪽에 여기 초전도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서 마그넷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인설트 프로브 헤더라고 해서 프로브를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프로브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뭐 C13 또는 뭐 프로톤, 이와 같은 프로브들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실제 뭐 이렇게 프로브를 장착을 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핵종을 실제 뭐 NMR 분광기를 통해서 시그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실제 이 마그넷 부분에 가장 최외곽 지역에 액체 질소가 들어가는 뱃셀이 있고요. 그리고 뱃셀, 액체를 채우는 포트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 그 안쪽 부분에 헬륨 뱃셀이 존재를 하고 또 헬륨을 채워주는 포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헬륨 뱃셀 쪽에는, 헬륨이 있는 쪽에는 초전도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초전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그넷에다가 한번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NMR에서는 전류가 절대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 마그넷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NMR 분광기는 옛날에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방식, 즉 연속파 방식의 NMR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CW NMR의 경우에는 관찰 대상으로 하는 핵종을 한 번에 하나씩 덜떡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피아노를 우리가 조율을 할 때 건반을 하나씩 눌러서 그 음을 조율하는 것에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CW NMR 방식은 이와 같은 하나하나씩 그걸 조율을 하여 하나하나씩 핵종을 이렇게 덜떡에 하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연속파 방식의 NMR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이렇게 펄스파 퓨리에 전환 NMR이라고 하는 펄스트 퓨리어 트랜스폼 NMR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FT NMR의 경우에는 실온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핵에 대해 정보를 동시에 얻어서 이 자료를 처리하여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방식의 NMR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은 짧은 시간, 약 10마이크로세컨 이내 동안에 라디오 펄스를 공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실효종에 있는 모든 핵들이 공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라디오 펄스를 걸어줬다가 끊어주게 됩니다. 중지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때 여기되어 있던 이 핵종이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가면서 완화, 릴렉세이션을 거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완화 과정 중에 각각의 핵종은 전자기 복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하는 복사선은 분자 중에 있는 여러 수소핵의 환경에 따라서 고유한 진동수의 복사선을 방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전자기 복사선의 총합은 FID라고 하는
프리인덕션 디케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FID 시그널을 퓨리어 트랜스폼, 퓨리에 전환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NMR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NMR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X축이 케미컬 시프트가 되고 Y축이 인텐시티로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NMR 스펙트럼이 되겠죠.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이 펄서형 퓨리에 트랜스폼 FT NMR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강력하고 짧은 에너지 덩어리는 펄스를 가해주게 됩니다. 펄스를 가했다가 에너지를 끊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분자 내에 있는 모든 핵종이 동시에 덜뜨게 되겠죠. 이 덜뜬 핵종이 이제 에너지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원래 프로톤이라 생각하면 플러스 2분의 1 스테이트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스테이트로 갔는데 이게 에너지가 끊어지게 되면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와 같은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FID 시그널을 퓨리에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NMR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동시에 여러 개의 건반을 한 번에 눌러서 그 음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방법에 비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간단하고 훨씬 빠르게 NMR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FT NMR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프로톤 NMR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로톤 NMR 스펙트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분자 내에 이퀴벌런트한 환경을 가진 수소핵의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케미컬 시프트 값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동등한 수소핵들의 상대적인 개수에 대한 정보를 이 피커의 적분 값으로부터, 적분치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한 수소핵들과의 상호작용, 우리는 짝지연 또는 스핀-스핀 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웃한 수소핵의 개수에 따라서 그 프로톤 핵 중의 시그널은 하나가 될 때도 있고 또는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뉠 때도 있고 또는 이와 같이 세 개로 나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스핀-스핀 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분자 내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수소핵들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케미컬 시프트 값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분자 내 화학적으로 동일한 환경을 가진 핵종은 NMR 스펙트럼 상에서 동일한 케미컬 시프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트라메틸실레인, 벤젠, 사이클로펜탄, 아세톤에 있는 모든 프로톤들은 모두 다 동일한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케미컬 시프트를 가지게 되고 시그널은 오로지 하나만 관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벤젠을 보게 되면은 벤젠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각각의 프로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톤들은 사실은 화학적으로 다 동일한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NMR의 시그널은 하나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뷰틸 카바메이트에 대한 NMR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틸 카바메이트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있게 되고요. 실제 대략적으로 한 0에서 한 5ppm 정도까지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로젠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액은 5보다 더 다운필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그널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만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뷰틸 카보네이트를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프로톤이 여기에 CH3 하나, CH2 두 개, CH2 세 개, CH2 네 개, 이와 같이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MR 스펙트럼 상에도 4개의 시그널이 관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화합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 화학적으로 환경이 다른 프로톤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팅 해보게 되면은 메틸기에 있는 프로톤 하나, 다음에 CH2에 있는 프로톤 둘,
다시 오른쪽에 있는 메틸기 프로톤 3개, 총 3개의 프로톤이 서로 다른 환경에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 이 경우 NMR 스펙트럼 상에서 3개의 피크가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보게 되면 피크가 하나, 2개, 3개가 관찰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이 델타 값으로부터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수소가 몇 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소가 어디에 결합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적분, 인티그레이션에 의한 동일한 환경에 있는 수소들의 상대적인 개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NMR 스펙트럼에서 우리는 피크의 면적을 적분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적분한 데이터는 동일한 화학적 이동값, 즉 델타 값을 갖는 수소들의 상대적인 개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뷰틸 카바메이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 NH2NOH는 열로 하게 되면은 CH3 하나, CH2, CH2, CH2가 되겠죠. 그럼 상대적인 존재 비율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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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될 겁니다. CH3는 프로톤이 3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실제 이 NMR 스펙트럼에서 적분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비율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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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메틸 벤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메틸 벤진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프로톤 NMR을 찍게 되면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프로톤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메틸계에 있는 프로톤, 이거는 하나의 시그널을 얻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벤젠링에 결합되어 있는 프로톤이 또 다른 하나의 시그널이 되겠죠. 2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톤 NMR은 2개의 흡수 시그널이 관찰이 됩니다. 다음 C13 NMR을 생각을 해봅시다. C13 같은 경우는 메틸기에 결합되어 있는 카본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 메틸기가 결합되어 있는 곳에 있는 카본 이렇게 2개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3개가 되겠죠. 그래서 C13 NMR을 찍게 되면은 3개의 흡수 시그널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개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자, 프로톤 NMR 같은 경우에는 1번의 경우에는 프로톤의 개수가 6개, 2번의 경우에는 4개가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비율이 3대 2로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C13을 찍게 되면은 1번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존재 비율이 2개, 2번의 경우에도 2개, 3번의 경우에는 총 4개의 카본이 존재하니까 상대적인 존재 비율이 1대 1대 2의 이와 같은 적분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적분에 의한 덩가수소의 상대적 개수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 번 더 메틸 2,2 다이메틸 프로파노에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프로톤의 개수가, 여기 프로톤은 자 동일한 환경, 이 메틸기 환경 동일한 거, 그 총 2개의 핵종이 존재를 하게 되고 NMR 스펙트럼 상에서 2개의 시그널이 관찰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존재 비율을 보게 되면은 실제 CH3는 프로톤이 3개가 있는 것이고, 이쪽에는 메틸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총 9개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은 3대 1의 적분체를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 NMR 분석 결과에서도 3대 1의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 앞에 게 3, 뒤에 게 1이기 때문에 결국 앞에 놓은 이 시그널이 이 왼쪽에 있는 메틸기에 붙은 프로톤으로부터 온 시그널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의 적분값을 가지고 있는 이 피크가 오른쪽에 있는 메틸그룹부터 온 시그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핀 짝지점 또는 짝지점 상수 피크 갈라짐 양상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핀 커플링이라고 하면은 서로 인접한 수소의 영향에 의해서 피크가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피크가 갈라지는 그 개수는 n 플러스 1의 법칙에 의해서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인접한 수소의 개수가 n개 있게 되면은 n 플러스 1개의 피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도 없을 때는 피크가 하나가 있을 때는 2개, 2개가 있을 때는 3개,
3개가 있을 때는 4개, 4가 있을 때는 5개의 피크로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반화하게 되면은 그 피크, 스플릿팅되는 피크의 개수는 2ni 더하기 1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수소핵의 핵종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i는 스핀 칸툼 넘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톤의 경우 스핀 칸툼 넘버를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톤 NMR에서 스플리팅 되는 개수는 2분의 1하고 2이 없기 때문에 n 플러스 1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갈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구조를 봅시다. 그럼 보게 되면은 자, 서로 좌우 대칭이고요. 그리고 CH2에 있는 프로톤, 이 CH2의 이 두 프로톤은 서로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그널이 관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틸기에 붙어 있는 프로톤이 서로 동일한 환경이니까 2개의 시그널이 관찰이 될 겁니다. 자, 2번 메틸기에 있는 핵종의 시그널을 보게 되면은 왼쪽에 수소액이 2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인접한 수소액이 2 플러스 1에서 3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근데 3개로 갈라진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1대 2대 1로 3개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메틸기의 시그널이 여기에서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CH2에 있는 이 핵종의 경우에는 인접한 수소액이 3개가 있으니까 3 플러스 1 해서 4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결국은 이게 4개로 갈라졌으니까 이 CH2에 있는 프로톤의 시그널은 여기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그 존재 비율 3개로 갈라질 때 항상 1대 2대 1로 4개로 갈라질 때는 1대 3대 3대 1의 비율로 피크의 높이가 관찰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을 하게 되면은 자, 뭐 1이니까 1, 1이 되고 1, 1 되니까 가운데는 2. 그리고 1, 2 더해서 3, 2, 1, 3. 1, 3, 4, 3, 3, 6, 3, 1, 4 이렇게 되는 것이 파스칼의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존재 비율도 파스칼의 삼각형에 의한 존재 비율. 그래서 1대 1, 1대 2대 1, 1대 3대 3대 1, 1대 4대 6대 4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로모프로펜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모프로펜의 경우에는 이 메틸기 6개가 다 동일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하나가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프로톤 핵이 또 다른 NMR에서 케미컬 시프트를 주게 되겠죠. 총 2개의 시그널이 관찰이 될 겁니다. 실제 NMR을 찍게 되면 시그널이 하나, 2개가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인티그레이션 값은 동일한 환경에 있는 프로톤 개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1하고 2의 비율을 보게 되면 1이 6개고 2는 1이니까 아마 6대 1의 비율로 적분치가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보게 되면은 이 피크가 6에 해당하고 이 피크가 1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즉 6대 1의 값이 실제적으로 얻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의 적분치를 가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메틸기에 붙어있는 프로톤에서 나온 시그널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의 적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CH에 있는 H로부터 얻어진 시그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은 인접한 수소핵의 존재에 의해서 피크가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이 메틸기에 있는 프로톤 같은 경우는 인접한 수소핵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총 2개로 갈라진다라고 했고 그 비율은 1대 1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보니까 1대 1로 나뉜 것은 이 피크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메틸기에 있는 프로톤이 이 1.7 ppm에 나타난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CH에 있는 프로톤 같은 경우는 인접한 수소의 개수가 6개가 됩니다. 그럼 총 피크의 개수는 7개가 되겠죠. 그럼 이 4.2 ppm에 나타난 그걸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H에 있는 프로톤이 나타낸 시그널은 이 4.2 ppm에서 관찰이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화학적으로 동일한 양성자는
어떠한 노스핀 스핀 스플리팅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아래쪽에 보면 클로로포름이 존재를 하는데요. 클로로포름에 붙어있는 이 프로톤들은 다 화학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가 전혀 나누지 않고 하나의 피크로 관찰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프로톤 4개의 경우에도 서로 동일한 환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톤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하나의 피크로 관찰이 됩니다. 통상 탄소 원자 2개 이상이 떨어진 양성자들은 서로의 신호를 스플리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탄소 원자가 하나 이내로 떨어진 양성자들의 경우에만 서로 신호를 스플리팅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화학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케미칼 시프트 값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톤이 어디에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시그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로마틱 링에 결합되어 있는 프로톤의 경우에는 대략 7에서 8ppm 근방에서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비닐릭 프로톤의 경우에는 5에서 6 위치에서, 그리고 알릴릭 프로톤의 경우에는 2 근방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세츄레이티드 카본에 결합되어 있는 프로톤의 경우에는 1ppm 내외에서 관찰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레퍼런스 물질인 테트라메틸실레인은 0이 되겠죠. 자, 화학적 이동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전기 엄성도입니다. 즉 수소액에 탈착폐되는 정도는 치환기에 있는 전기 엄성도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전기 엄성도가 크면 클수록 디실딩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치환기의 개수에도 당연히 비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치환기와 수소결합탄소와의 거리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전기 엄성도가 큰 치환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소액 주변의 전자 밀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이아 마그네틱 실딩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소되니까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디실딩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디실딩이 커지게 되면 커질수록 화학적 이동도 델타 값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이 CH3F, CH3Cl, CH3Br, CH3I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엄성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불소가 4.0이고 요오드가 2.5.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 엄성도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전기 엄성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디실딩이 더 증가되고 케미칼 시프트로 증가된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케미칼 시프트를 보게 되면은 CH3FNH가 4.26ppm에서 CH3I는 2.16ppm에서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 엄성도가 더 큰 원자가 결합되어 있을수록 그 프로톤의 케미칼 시프트는 다운필드 영역에서 관찰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엄성도, 일렉트로네가티브한 원자가 더 크면 클수록 디실딩이 더 증가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케미칼 시프트 값은 더 커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 그 효과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추가적으로 일렉트로네가티브한 전기 엄성도가 큰 원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시 케미칼 시프트를 더욱더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메탄 가스가 있고 그리고 CH3Cl, CH2Cl2, CHCCl3가 있다고 합시다. 자, 전기 엄성도가 큰 염소의 개수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면서 결국은 전기 엄성도가 크면 클수록 이 프로톤 주변에 있는 전자 밀도는 더 감소를 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디실딩이 많아지기 때문에 되니까 델타 값이 염소가 없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 즉 다운필드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혼성화,
하이브리다이제이션도 역시 화학적 이동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수소에게 탈차폐 정도는 S 캐릭터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일렉트로 네가티브 하기 때문에 탈차폐 정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탈차폐 정도, 즉 디실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델타 값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명 구조를 가진 카르복실산의 수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카르복실산은 이와 같은 공명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공명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산소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더욱더 프로톤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프로톤의 전자 밀도는 더욱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운필드 쪽에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는데 카르복실산의 수소는 디실딩이 매우 커서 약 10에서 12 ppm 정도에서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이방성 마그네틱 애나이소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경우에는 파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유도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젠에 있는 수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적 고리를 이루고 있는 파이 전자는 자기장 내에서 고리 주변으로 원운동, 즉 서큘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링 커런트, 즉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순환 전류로부터 자기장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도된 자기장에 의해서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의 수소액이 탈차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탈차폐라고 하면 디실딩을 이야기합니다. 탈차폐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생성이 될 때 이를 우리가 탈차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 형성된 유도 자기장만큼 더 강한 자기장에 그 핵종은 노출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탈차폐가 커지면 커질수록 케미칼 시프트, 델타 값은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실딩, 차폐가 커지게 되면 차폐는 유도 자장의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이기 때문에 케미칼 시프트 값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로마틱 프로톤입니다. 이 벤젠링에 있는 이 프로톤의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회전하는 링 커런트에 의해서 이와 같이 아래쪽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기장의 전체 방향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유도되는 자기장. 그럼 이 벤젠링의 바깥쪽에 있는 프로톤의 경우에는 유도 자기장이 원래 가해준 외부 자기장에 더 추가돼서 동일한 방향으로 놓기 때문에 더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즉 디실딩이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케미칼 시프트 값이 약 7 내지 8 정도로 매우 다운필드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비닐 프로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비닐 프로톤에 있는 이 이중결합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 일렉트론에 의해 가지고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형성되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이 프로톤의 경우에는 역시 인듀스드 필드가 외부 자기장하고 동일한 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디실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델타 값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닐 프로톤 같은 경우는 5 내지 6 ppm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세틸레닉 프로톤이 존재를 해요. 아세틸린 같은 경우는 3중 결합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여기에 프로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생성되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보시게 되면 이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걸어준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뭐죠? 실딩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딩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톤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비닐릭의 프로톤이 약 5근방, 아릴기의 프로톤이 7근방인데 비해서 아세틸레닉 프로톤의 경우에는 훨씬 업필드인 2.5 ppm에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알데하이드 프로톤도 역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데하이드 역시 이중결합이 존재를 하죠. 여기에 프로톤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유도 자기장에 의해서 이 유도된 자기장이 이 핵종한테는 외부 자기장이 더 증가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디실딩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케미칼 시프트도
역시 증가를 하게 되고 알데하이드의 프로톤 같은 경우는 대략 9에서 10 정도에서 그 시그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핵자기 공명 분광법의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NMR 분광기의 구조, 그리고 프로톤 NMR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정보들, 그리고 화학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